전쟁. (1) 개관. 둘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 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집단 간의 군사력을 비롯한 각종 수단을 사용해서 상대의 의지를 강제하려고 하는 행위 또는 그 상태. 종래에는 무력 행사를 수반하는 국가 간의 투쟁을 전쟁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전쟁은 비단 국가 간에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며 집단안전보장체제에 의한 국가 집단 간에도 일어날 수 있고, 또한 내란에 있어서도 내란을 일으킨 정치단체가 정당한 교전단체로 인정되면 국제법상으로 정식적인 전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전쟁의 수단에 있어서도 종래에는 무력의 행사가 전쟁의 필수 요건으로 되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국제법상으로 한 국가의 명시나 묵시에 의한 전쟁 개시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무력 행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전쟁 상태로 간주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연합국에 가담하여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 대해서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한 국가가 교전 상대의 어떤 국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무력 행사를 전혀 하지도 않았던 신뢰도 있다. (2) 역사. 전쟁의 역사를 원시전쟁시대, 고대전쟁시대, 근대기술전쟁시대로 나눌 수 있다. 원시전쟁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50만 년 전 원시인 사회가 일정한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를 교환하게 된 무렵부터 전쟁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집단투쟁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견해는 세계 도처에 남아있는 고고학적 유물과 현재 생존하고 있는 미개민족의 조사 연구에 의한 것이다. 고대 전쟁시대 나일강, 유프라테스강 유역에서는 약 6천에서 만년 전, 인더스강, 황하 유역에서는 약 4천에서 5천년 전, 페루, 멕시코 등지에서는 약 3천에서 4천년 전에 고대 문명이 일어나서 고대 전쟁시대에 들어섰다고 보여지고 있다. 이 시대는 문자의 사용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 특징이다. 근대기술 전쟁시대 인쇄술과 화약의 발명 및 세계적 교통의 약진을 가져온 15세기부터가 근대기술 전쟁시대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다시 여명시대와 종교전쟁시대, 전제정치시대, 산업, 국가주의 시대, 세계대전 시대 및 현대로 나누어서 고찰하는 것이 편리하다. 여명시대는 그때까지 주무기로 쓰여왔던 칼, 창, 공시 등이 화약, 총포 등으로 바뀌고 기사, 기병, 민병들이 소총을 휴대한 보병과 교체하게 되었으며, 중세기의 위력을 떨쳤던 성과, 막루 등의 요새 시설이 대포의 발달로 인해서 빛을 잃게 되었던 시대이다. 에스파냐, 스위스 등의 군대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화기가 16세기 초에는 이미 각국 군대의 표준 무기가 되었고, 30년 전쟁과 전제정치 시대에 널리 채용된 직업 군인들의 주무기가 되기도 하였다. 한편 크롬웰, 루이 14세, 샤를 2세, 구스타프 아돌프 왕 등의 노력에 의해서 군대의 편성이 근대화되어 근대 상비군의 기초가 조성되었다. 종교전쟁 시대와 전제정치 시대는 직업군대가 활약한 시대였으며, 동시에 새로운 상비군도 이 시대에 출현하게 되었다. 군함도 17세기 중반부터 강력한 포를 탑재한 고속함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 시대에는 화기와 항해수를 이용하여 유럽의 강대국들이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등지의 세력을 확장하면서 전략 유지를 점령하고 식민지 건설의 앞을 다투기도 하였다. 산업, 국가주의 시대는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되며, 혁명전쟁에 이어서 개시된 나폴레옹 전쟁부터는 고전적인 전술이나 사회제도가 일변되어 버렸고, 프랑스로부터 시작된 징병제도가 유럽 제국에서도 널리 채용되어 일반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장국가의 관념으로 발전되어 나갔다. 또한 나폴레옹식의 기동 섬멸작전은 K. 클라우제비츠에 의해서 이론이 재개화되어 전체 전쟁의 개념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19세기 초의 산업혁명은 때를 같이해서 융성하는 국가주의, 민주주의 및 산업주의와 서로 매개되면서 전쟁의 기술화를 급속도로 촉진시켜 결과적으로 무장국가 및 전쟁 절대화의 경향을 강화시켰다. 한편 해군에 있어서는 증기기관의 발명에 의해서 범주선이 기주철선으로 바뀌고 미국의 남북전쟁 시에는 새로운 군함에 의한 최초의 대규모 전투가 실시되기도 하였다. 19세기 후반에는 공업기술의 발달에 의한 여러 가지의 발명으로 무기의 진보와 전쟁 기술의 기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으며 직업군인 대신에 국민 대중으로 편성된 상비군 제도가 확립되었다. 세계대전 시대는 항공기의 출현과 함께 시작되었다. 항공기가 참가한 입체전쟁의 탄생과 강대한 공업력을 배경으로 한 각국의 군비 경쟁은 그때까지 세계의 안정세력으로 군림하고 있었던 영국의 지위를 뒤흔들어 18세기 이래 팍스 브리타니카가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는 전제정치 시대의 유물인 제정국가의 붕괴를 촉진시켰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공산혁명이 발생하여 세계적 선풍을 일으켰다.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 실패 등이 원인이 되어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는 세계를 민주, 공산의 양진영으로 분열시켜 놓았다. (3) 현대전쟁.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출현한 원자폭탄은 계속 개량되어 위력이 극대화되었고 운반수단의 발달에 따라 상대국의 중추부에 대해서 일거에 파멸적 타격을 가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만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던 초기에는 보유 원자탄의 수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운반수단도 프로펠러식의 폭격기에만 의존하는 형편이었으므로 소련의 절대적으로 우세한 대륙군과 그런대로 균형이 유지되었고 소련이 핵무장을 시작한 1949년 후부터는 양국 간의 핵전력에는 실질적인 격차가 작게 되었다. 더구나 원자폭탄이 수소폭탄으로 발전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과 같은 전략 미사일이 실용 배치되면서부터는 어느 쪽이 선제 공격을 하든 간에 전면적인 핵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국이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 명백해지면서 핵무기는 전쟁 억제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대신에 전쟁도 평화도 아닌 냉전 시대를 낳게 되고 이른바 위태로운 균형을 유지하게 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은 여러 가지 방식의 국제전쟁을 발생하게 하였으며 핵무기의 소형, 경량화에 따른 전술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도 높아졌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는 유연반응, 단격제 전략을 채택하게 되는 한편 미, 소 간의 새로운 군축회담이 진행되게 되었다. 1991년 소련의 제 연동구 공산권의 분해로 냉전이 종식을 고하자 동서간에는 핵, 통상무기 양면에 걸친 군축이 급진전되고 이에 따라 대전쟁 발발의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 미, 러 양국은 제1차 전략무기 제한 협정에 이어 제2차 협정을 체결, 무기의 대폭 감축에 합의함으로써 세계의 이목은 냉전 시대의 미, 소양국으로부터 제3세계의 대량 파괴무기 확산 방지로 옮겨가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국제 간의 인류의 멸망을 뜻하는 제3차 세계대전의 위험은 일단 사라졌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에서는 여전히 새로운 무기의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므로 언제 어떠한 계기로 위태로운 균형이 깨지게 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4) 분류. 국제법상 전쟁을 합법적인 것과 위법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하여 무력 공격을 하는 것은 불법적인 전쟁이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전쟁을 침략 전쟁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서 불법적인 공격을 받은 국가가 자위를 위해서 수행하는 전쟁은 합법이며 국제법상 이와 같은 전쟁을 자위전쟁이라고 한다. 또한 합법적인 전쟁에는 자위전쟁을 수행하는 국가를 돕고 침략 국가를 응징하기 위해 제3국이 전쟁에 가담하여 실시하는 제재전쟁이 있다. 오늘날의 집단안전보장체제 하에서는 집단적인 제재라는 형식으로 합법적인 전쟁이 수행될 가능성이 많다.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는 정의의 전쟁과 불의의 전쟁으로 나뉠 수 있고 정치 목적과 이데올로기상으로는 독립전쟁, 혁명전쟁, 식민지전쟁, 종교전쟁, 예방전쟁 등으로 구분된다. 참가국 또는 지역적인 면에서는 세계전쟁, 국제전쟁, 연합전쟁, 국제전쟁, 내전 등으로 구분되고 전쟁의 주체에 의해서는 이개국 간의 전쟁, 대리전쟁, 내전 등으로 또한 전쟁의 수단과 목적에 따라서는 전면전쟁, 무제한전쟁, 절대전쟁, 제한전쟁, 사용무기에 따라서는 핵전쟁, 비핵전쟁, 재래식 전쟁, 선전포고의 유무에 따라서는 정규전쟁, 비정규전쟁, 시간적인 관계에 의해서는 장기전, 단기전, 우발전쟁으로 나뉜다. 전쟁은 하나의 성격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범주에 관련되는 성격을 가지며 또한 다분히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므로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렵다. 즉, 고대로부터 어느 국가이건 간의 침략이나 불의의 전쟁을 하였다고 하는 예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 그것을 실증하고 있다. 5. 전쟁법규. 전쟁은 원칙적으로 전시국제법 또는 전쟁법에 의해서 규제된다. 원래 전쟁법은 관습법으로 발달해왔으나 19세기 후반부터는 국제조약이나 협약의 형식으로 성문화하게 되었다. 전쟁법은 인도와 인류 문화의 보호 및 제3국의 통상에서의 이해 등과 관련하여 교전국들이 행사하는 무력의 범위가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규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교전국 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교전법규와 교전국과 중립국의 관계를 규율하는 중립법규로 구성된다. 교전법규는 교전 전반에 공통되는 사왕과 육전, 해전, 공전의 법규로 구분되며 또한 전쟁의 경우만이 아니라 국제연합에 의한 강제 조치나 자위, 보복, 내란 등 국제법상의 전쟁이 아닌 것 또는 전쟁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무력 행사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1) 개전. 전쟁의 시작은 한 국가의 일방적인 전쟁 의사의 표시, 즉 선전포고나 최후 통첩의 사전고지로 성립되며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교전국 간의 평시법은 자연히 정지되는 대신 전쟁법에 의해서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교전국과 제3국과의 사이에는 중립법규가 적용된다. (2) 육전. 1907년의 육전의 법규 관례에 관한 조약과 그에 부수되는 육전의 법규 관례에 관한 규칙 외에 1954년의 무력분쟁 시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 1949년의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조약, 및 전시에 있어서의 주민보호에 관한 조약 등이 있다. 육전의 법규 관례에 관한 조약 등에서는 전쟁은 병력에 의해서 실시된다. 병력에는 정규병과 비정규병인 민병, 의용병, 민중봉기대 등이 포함된다. 병력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즉 교전자 자격을 가지며 국제법상으로 인정되고 있는 어떤 대적 행위도 할 수 있다. 전투원은 적을 직접 공격, 살상할 수 있으나 항복하는 자나 부상자, 병자는 살상할 수 없다. 병력으로 방위되어 있지 않은 도시, 촌락, 주택 건물은 공격할 수 없다. 불필요하게 고통을 주는 무기나 독가스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 등이 내용으로 되어 있다.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약에서는 모든 문화재를 전쟁행위로부터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조약에서는 포로에 대한 인도적인 대우와 신체, 명예 존중 등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전시에 있어서의 주민보호에 관한 조약에서는 점령은 국제법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것과 점령지의 주민은 점령군에게 복종하되 주민의 기본 권리는 보호되며 사유재산은 몰수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3. 해전 1856년의 파리 선언, 1904년의 병원선 조약, 1907년의 헤이그 조약 및 1909년의 런던 선언 등에 의해서 해전의 방법이 규제되고 있다. 해상의 정규 병력은 해군이고 부정규 병력은 상선인가 상선을 군함으로 변경하는 데 관해서는 1907년에 상선을 군함으로 변경하는 데 관한 조약이 있다. 상선은 육상의 사유재산과는 달리 납포, 몰수할 수 있으나 그 승무원에 대해서는 1907년의 해전에 있어서 납포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조약으로 규제가 강해지고 있다. 해적 수단으로는 적 함선의 공격, 납포, 중립통상의 저지 등이 있으며 적함이 항복하였을 때는 그 승무원은 살상할 수가 없다. 적국의 개인 소유 상선에 대해서는 무경고 공격은 할 수 없으나 선박과 화물을 납포, 몰수할 수는 있다. 또한 1907년의 자동 촉발 해저 수레에 관한 조약에서는 수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1907년의 전시 해군력으로 수행하는 포격에 관한 조약에서는 해안 포격에 관하여 규제하고 있다. (4) 공전 공전에 관해서는 관습법이나 성문법이 없고 1923년의 공전법 규안이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 그 내용의 골자는 군대, 군사시설 등의 군사표적 이외의 것을 폭격할 수 없고 육상부대의 작전행동과 근접된 지역 외의 도시, 주택, 평화적인 주민들에 대한 위협 또는 사유재산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폭격은 할 수 없다는 것 등이다. (5) 종전 전쟁의 종결은 교전국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합의는 보통 평화조약과 같은 방식에 의하게 되나 전쟁 행위의 실질적인 종료에 의할 때도 있으며 흔하지는 않으나 평화조약이 아닌 전쟁상태 종결 선언에 의할 때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평화조약에 앞서서 휴전조약이 체결되고 적대 행위가 중지되며 뒤이어 강화의 예비교섭이 있은 후 평화예비조약이 체결된다. 그 다음 정식적인 평화조약의 효력 발생과 함께 전쟁이 종료되고 평화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